머니볼. 네, 이번엔 스포츠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이희영의 머니볼 스포츠TV 이희영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방송 평선 관계로 네. 사실상 거의 3주 만에 이제 뵙게 됐는데 그동안 저희가 아시안게임 또 열심히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총평부터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가 금메달 42개로 3위를 기록을 했는데 물론 목표인 50개에 미치지 못했지만 일본과의 금메달 격차를 10개 이내로 줄이겠다라는 목표도 있었거든요. 그 점은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 일본이 52개고 우리나라가 42개였기 때문에 그 목표는 달성을 했고 총 메달에서도 190개를 따면서 일본보다 많은 메달을 따냈거든요. 뭐 그만큼 성공적인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메달로 보는 그 국가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저희는 그렇게 오늘 하루 보고 싶고요. 대한민국 이제 스포츠를 이끌어갈 차세대 스타들이 이런 국제 대형 이벤트에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축구 대표팀은 U24, 24세 이하 선수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배드민턴에서 이번에 금메달 딴 안세영 선수도 이제 21살 그리고 탁구 금메달을 땄던 신유빈 선수도 이제 19살밖에 되지 않은 전 선수 아니겠습니까? 무한도전에서 봤던 게 참 엊그제 같은데.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 스포츠의 미래가 상당히 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수영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뒀잖아요. 맞습니다. 그 수영에 나온 뭐 김우민 선수나 황선우 이런 선수들도 전부 다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파리올림픽에서의 좋은 성적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느샌가 펜싱이 확 치고 올라왔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수영도 우리나라가 충분히 좀 강세를 드러낼 수 있는 종목이다. 경쟁력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박태환 키드라고 하죠. 그 어린 선수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국제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사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수영에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거는 기대할 수, 이제 생각할 수도 없었거든요. 조련 씨밖에 몰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영에서의 최근에 이제 한국 수영이 정말 뛰어난 성적이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좀 아쉬웠던 이제 종목이라면 농구와 배구, 실내 구기 종목들이 좀 아쉬운 성적을 냈었죠. 특히나 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선수들의 몰빵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이제 실력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비난까지 좀 나오면서 리그 내에서요. 맞습니다. 좀 아쉬운 성적을 기록을 했고요. 네. 그런데 반면에 이제 그 4대 구기 종목이라고 보통 표현하지 않습니까? 축구, 야구, 특히 이제 남자 축구, 남자 야구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 게임 대회 각각 3연패, 4연패 등의 기록을 세웠고요. 결국 금메달을 다 따냈고 축구는 아무래도 그 젊은 선수들 살펴보면 이강인 선수. 그렇죠. 왜냐하면 그전 대회에서 황희조 선수가 또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면서 소중한 금메달을 따내지 않았습니까? 야구는 또 우리 지역의 장현석 선수. 그렇죠. 정말 겹경사가 됐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메달을 무조건 따내야 되는 대회였죠. 아무래도 전력 차이도 다른 팀들에 비하면은 많이 났던 대회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제 황선홍호가 이번 아시아 게임 전에 이제 성적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우려가 꽤 많았는데 우려를 불식시키는 정말 아시안 게임을 지배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결승전에서 뭐 천재골을 먹히긴 했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일본을 대항을 하면서 역전승까지 만들어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군면제도 참 많은 선수들이 받았죠. 아무래도 이제 금메달 자체도 정말 대단하지만 아무래도 군면제라는 게 계속해서 화두가 되다 보니까 집중을 안 할 수가 없는 이제 그거였고요. 이강인 선수와 정우영 선수, 해외파 선수들도 모두 군면제를 받았고 이번에 최전방에서 계속해서 활약을 했던 조영욱 선수는 김천 상무의 급전역됐어요. 상병이었거든요. 그 조영욱 선수가 원래 군대를 갈 때도 본인이 자원 입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메달을 따면서 상병에서 조기 전역을 하게 됐고요. 조영욱 선수가 특히나 U14 대표팀부터 연령별 대표를 85경기나 치렀어요. 거의 뭐 샌드클럽 앞두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메달로 연령별 대표팀에 대한 결실을 확실하게 본 것 같아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것도 본인이 결승전에서 결승골 넣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스스로 또 전역을 선택하게 됐고 야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장현숙 선수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 마친 이후에 LA 다저스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전역도 하게 됐어요. 예전에 그 도쿄올림픽에서 양궁의 김재덕 선수가 17살의 나이로 금메달 따면서 민증도 안 나왔는데
군면제가 됐다. 그땐 군대 간신도 없을 때거든요.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장윤석 선수는 민증을 받을 만한 나이긴 하죠. 네,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LA 다저스에서 좀 더 수월하게 적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제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메달 리스트면은 이제 남자 병역 관련 해당 사항이 있는 선수들은 면제가 돼요. 그러니까 동메달을 따도 면제가 되고 그렇죠. 아시안 게임은 무조건 금메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런던 올림픽이었나요? 리오 올림픽이었나요? 그때 이제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 동메달 땄을 맞습니다. 때 그때 김기희 선수가 후반 막판에 들어갔던 게 네, 있었습니까? 추가 시간 이제 나오기 직전에 이제 김기희 선수를 급하게 넣는 장면이 있었죠. 이번에 야구 대표팀에서 곽빈 선수가 출전을 하지 않으면서 그게 좀 논란이 있었는데 최원준 선수도 안 뛰었다고.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 한 경기라도 뛰어야지 이제 뛴 걸로 인정이 돼서 군면제를 그래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기희 선수는 나갔던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안 뛴 선수, 그냥 명단에 이름만 올린 선수도 이제 군면제 대상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규정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뭐 그게 뭐 논란거리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수들이 불법을 저지른 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뭐 한국에서 잘했으니까 국가대표 명단에 들었고 진짜 규정을 잘 지키면서 메달까지 딴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왈가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야구 대표팀이 금메달 딴 게 좀 의미가 있는 게 내년에 열릴 파리 올림픽에는 야구가 종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회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선수들은 2026년에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에는 당연히 정식 종목에 들겠지만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도 이제 정식 종목으로 들어올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메달 딴 선수들은 천우의 기회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남자 롤러스케이트 계주 3000m 0.01초 차이로 군대 희비가 걸렸어요. 맞습니다. 대만에게 이제 한국 선수가 정철원 선수가 세레모니를 하다가 역전을 당하고 말았는데 사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좀 화제가 됐던 영상 중에 앞선 선수가 세레모니 하다가 뒤에 선수가 뒷발을 내밀어서 역전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 짤이 상당히 유명했는데 그 뒷발을 내밀면서 역전한 선수가 한국 선수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역으로 우리나라 선수가 당하면서 정철원 선수와 함께 최인호 선수도 아쉽게 군면제를 받지를 못했죠. 네. 이게 찾아보니까요. 그러면 이제 다음 기회가 있느냐. 그 아시안 게임이 2024년에 일본에서 열리는데 그렇죠. 이때는 정식 종목 채택 불발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라고 하고 다가오는 올림픽이 파리 올림픽인데 2024년 이때는 정식 종목 혜택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군면제 혜택을 받기는 좀 어려워졌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참 스포츠가 한 장면 한 순간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좀 많구나 이런 게 좀 느껴졌다는 그날 하루였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메달에 따라서 군면제가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군면제가 오히려 이게 우선순위가 돼버리는 상황이 좀 돼버리는 게 너무나 아쉬운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좀 그런 것보다는 선수들의 좋은 성취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남자 선수들이 좀 군대와 또 직결된 대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짚어봤었고 그럼 포상금은 어떻게 됩니까? 포상금을 살펴보니까 아시안 게임에서는 금메달이 120만 원, 은메달이 70만 원, 동메달은 40만 원. 하지만 메달을 따지 못했어도 참가만 하면은 15만 원의 이제 포상금이 나오게 되고요. 뭐 종목별로 또 협회에서 포상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야구 같은 경우에는 KBO에서 2억 원 정도의 포상금을 주고 이제 그거를 나눠 갖는 인당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인당 2억 원은 좀 어렵죠. 그리고 축구 같은 경우에는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는데 지난 대회 때까지는 1인당 1,500만 원 정도를 줬거든요. 올해도 아마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포상금이 생각보다 저는 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앞서 그 2억 원 때문에 제가 좀 반응을 했었던 것이고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뿐만 아니라 연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시안 게임에 대해서는 연금이 없어요. 아시안 게임은 메달 따도 연금 없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연금 점수라는 것만 부여가 되거든요. 연금 점수가 금메달이 10점, 은메달이 2점, 그리고 동메달이 1점인데 연금이 20점을 채워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임시현 선수와 김우민 선수가 3관왕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면은 금메달로 인해서
연금 점수 10점을 3번 받아서 30점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럼 30점은 10점당 15만 원이 나오거든요. 10정당 15. 네, 45만 원. 45만 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같은 수영 종목에 황선우 선수가 동메달 2개, 은메달 2개, 금메달 2개, 메달 제일 많이 따지 개수는 않았습니까? 많은데요? 예. 하지만 김우민 선수보다 적게 받아요. 아. 금메달이 20점이고 은메달 4점, 동메달 2점에서 26점이거든요. 점수가 너무 많이 나네요. 네, 그러면은 20점이기 때문에 10점당 15점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20점에서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야. 그러니까 메달을 더 많이 땄어도 금메달을 따지 2개를 땄기 때문에 김우민 선수가 보다 이제 좀 더 적은 연금을 받게 되는 거죠. 참 보통 중계할 때 그 멘트 보면은 그 메달의 색을 뭐 중요하게 이렇게 강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막상 선수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이런 뭐 포상금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포인트를 봤을 때는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수들 많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시안 게임은 좀 적고요. 올림픽은 꽤 큽니다. 금메달이 90점, 은메달이 70점, 동메달이 40점인데 예. 금메달을 따면은 이제 명예로운 이제 금메달이기 때문에 바로 110점 연금 최고 점수를 바로 부여를 해서 10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돼요. 아. 이제 연금 점수가 예. 최대 점수가 110점인데 110점을 받으면은 연금이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월. 예. 근데 이게 1988년에 결정된 금액입니다. 아. 그 뒤로는 연금이 상승률이 오르지 반영 안 않고 됐어요? 있어요. 네. 그렇군요. 이 점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뭐 매번 정식 종목이 채택될까 안 될까 좀 불안해하는 그런 종목의 선수들도 있을 것이고 양궁 같은 경우에는 우승은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 매번 유력한데 이 선수가 매번 나간다는 또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양궁 같은 경우에 정말 국내 선발전이 더욱더 힘든 그게 곳이죠. 올림픽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리커브 대회에서는 5개 금메달 중에 4개를 휩쓰는 정말 대단한 성과를 예. 거뒀었죠. 네. 자, 그럼에도 그 효자 종목이라 불렸던 유도나 뭐 레슬링이라든지 이런 종목은 분명 좀 아쉬움이 있었던 대회였어요. 네, 예전에 우리나라가 투기 종목을 전부 다 잘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유도, 레슬링 전부 다 잘했었는데 올해는 유도에서 금메달 하나, 레슬링 같은 경우에는 은메달도 하나도 따지 못하고 동메달만 2개 땄거든요. 예. 확실히 지난 도쿄올림픽 때부터 투기 종목이 이제 성적이 좀 떨어지는 건 아쉬워요. 매번 이런 결과물을 봤을 때 이 종목의 협회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많은 관심을 두게 되는데 대회 끝나고 그때만 잠시 뜨거울 게 아니라 저희가 좀 멀리 보면서 투자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동시에 갔습니다. 차기 아시안 게임은 2026년 일본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일본 아이치 연안과 나고야시에서 개최되는 아시안 게임도 여러분 많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프로야구 KBO 리그 저희가 점검해 보면서 오늘 마무리를 할 텐데요. 가을이 이제 무르익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익기 시작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마주할 텐데 앞서 그 소개했던 우리 지역 선수 장현수 선수는 이제 이런 대목에서는 크게 좀 떠나서요. 그렇죠. 본인은 이제 야구만 잘하면 되고요. 김주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걸 따내지 않았습니까? 네, 김주원 선수와 김명규 선수는 이제 군분 면제를 받으면서 예. 기분 좋게 금이 환영을 했죠. 그리고 어제 오늘 경기 환영했어요. 금이 환영. 바로 또 출전을 했더라고요. 선발 출장했습니다. 맞습니다. 김주원 선수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면서 3위를 노려야 되는 NC였는데 예. 오늘 역전승을 만들어냈죠. 그러네요. 그리고 8회 말에 대거 4득점 올리면서 11대 6 대승을 거뒀고요. 예. 그러면서 SSG와 공동 4위가 됐고 3위 두산과도 지금 승차가 없거든요. 지금 3위 두산, 공동 4위 SSG, NC가 예. 1위와 11경기 차 공동 뭐 거의 공동 3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위 준 플레이오프를 직행하는 데 상당히 의미를 둬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예. 두산이 지금 잔여 경기가 8경기, SSG가 5경기, NC가 오늘 경기 치르면서 6경기 남았거든요. 예. 확실히 이런 잔여 경기가 많이 남을수록 순위 싸움하는데 좀 유리하다고 할 수 그럼요. 있기 때문에 예. 두산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 맞는데 향후 일정 자체가 NC가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와 지금 내일 경기가 있고 예. 하루 휴식 취하고 두산과의 원정 이 경기 무조건 이겨야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 LG와의 홈 경기, 일요일 삼성과의 홈 경기, 그리고 월화 기아와의 원정 경기 이 6경기가 남아 있는데 예. 일단은 두산 LG만이 이제
포스트 시즌 진출권에 있는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한화, 삼성, 기아는 확실하게 잡아야 되고요. 특히나 기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포스트 시즌 진출이 물 건너간 팀이 아니거든요. 지금 3경기 차입니다. NC와 3경기 차인데 예.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기아는 지금 부상자가 워낙 많거든요. 지금 나성범, 최영우, 박찬호 전부 다 시즌 아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NC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기아 잡으면서 3위를 노려야 될 거예요. 예, 기아가 지금 오늘 경기 또 승리를 하면서 3연승을 질주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부상자가 많고 오히려 또 NC는 지금 또 중요한 요원들이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김주원 선수와 김영준 선수, 김명규 선수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전력이 더 좋아졌거든요. 예. 이제 투수진에서 구창모 선수의 부상 공백이 좀 이게 느껴지긴 좀 아쉽습니다. 하는데 예. 그래도 이제 다른 선수들이 다 힘을 좀 더 내서 준 플레이오프까지 직행을 하면 또 휴식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잘 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매 경기 결과에 따라 이제 NC 다이노스 입장에서는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럼에도 가을 야구 진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약간 좀 불안함은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유리한 입장이에요 사실. 사실은 5강까지는 거의 확정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지금 NC와 기아가 6경기가 남았는데 6경기를 지금 3경기 차를 6경기 내에 뒤집는다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NC가 다 패하고 또 기아는 다 승리를 해야 그렇죠. 이게 지금 또 기아 입장에서는 노려볼 수 있는 수기 때문에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강은 거의 확정이 됐다고 보면 되고요. 3위를 노리는 이제 승리를 해야 되는 NC입니다. 예. 자, 이제 앞으로의 일정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 기아 원정 경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기들까지 가기 전에 좀 빨리 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와일드카드 결정전으로 돌입한다면 이게 또 굉장히 좀 피말리는 승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포스트 시즌은 최대한 적게 치르는 게 좋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NC가 3위로 반드시 진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괜히 또 창원 NC파크에서 가을 야구 해본 적 없다고 괜히 쫄깃쫄깃한 승부를 팬분들에게 제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그 전에 조금 더 여유로운 가을 야구 진출을 결정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한 3분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대목 저희 또 제작진이 주목을 해서 관련 이야기 나누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요.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제 마무리하고 선수들이 돌아와서 결산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해병대 훈련 예,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제가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 내년부터 국가대표 선수들은 진천 선수촌에 입성하기 전에 해병대 훈련을 받도록 하겠다. 나도 직접 받겠다. 예,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예.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예. 극기 훈련으로 선수단을 훈련하겠다라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고요. 어디서 인터넷에서 사진을 보니까 예. 이제 유도나 레슬링 선수들이 해병대 훈련 받는데 웃으면서 받더라고요. 저도 레슬링 대표팀들 봤는데 근데 그 선수들은 그게 훨씬 쉽죠, 사실. 예. 전혀 훈련에 효과가 없는 그런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태릉 선수촌 훈련보다 더 쉬웠다. 뭐 이런 인터뷰가 많았습니다. 그 그렇죠. 당시에는. 사실 예. 그런 훈련의 강도도 선수촌 훈련을 따라갈 수 없거니와 이제는 정신력을 강조해서 성적을 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과학적인 훈련과 선수들을 위한 과학적인 기기 이런 거를 배치하는 게 대한체육회 회장님이 하셔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참 시대가 바뀌면서 스포츠도 정말 과학적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좀 따라가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국내외 경쟁도 중요하지만 사실 선수들에게 이런 큰 대회 앞두고는 가장 큰 적이 부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원래 선수촌에서 받던 훈련이 아니라 다른 데서 이렇게 어색한 생소한 훈련을 하다 보면 부상 위험이 더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훈련은 이제 오히려 좀 지양을 해야 되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참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기회인데 그 앞에 좀 부상이 노출될 수 있는 해병대 훈련. 여러분들 좀 어떻게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회의 소중함과 간절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 좀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한글날에 또 이영 해설위원 모시고 오랜만에 또 뉴스파다 그리고 이영의 머니볼 진행을 했고요. 오늘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오후 6시 10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